도덕성이 왜 중요한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언. 이거는 예언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방법. 이걸 잘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선조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선조. 백성의 도덕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도덕이 있는 나라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나라를 볼게요. 독일을 예를 들을게요. 독일에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감들이 있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에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감으로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라는. 무시를 왜 해요? 그 나라 못 봤시오? 유튜브에서? 쓰레기통에다 집어서 쳐넣어요. 보셨죠? 영국에서 바로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나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영국 사람들은 국회의원들도 다 청바지 입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의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도덕성이 강해서. 그 나라 민족이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도덕 있는 자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이 없는 백성은 10만 원 줄게 찍어줘. 찍어줘요. 10만 원 받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승만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박정희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전두환 때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죠. 고무신 주면 찍어줄게. 막걸리 주면 찍어줄게. 그랬죠. 그리고서 그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도덕성을 찾았던 거예요. 국민들 스스로가 도덕성을 찾은 다음부터 그게 없어졌다가 안타깝게 2021년서부터 너무 심해지네요. 실제적으로 2021년이 아니라 2018년 후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정치인들이 낯짝이 없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정치인들 나오면 바로 다 잘려버렸죠. 국민들이 지랄지랄을 해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도덕성이 있었다는 얘기요. 백성이. 그런데 박근혜 정부 후에는 안타깝게도 정치인들이 도덕성이 없어요. 국민이 도덕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도덕성이 없어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게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번 봐요. 백성들이 도덕이 있나 없나. 백성이 도덕이 있으면 정치인은 도덕이 있고 백성이 능력이 있으면 정치인도 능력이 있어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징기스칸이 서역을 정벌할 때 가장 뭘 확인했어요? 백성의 도덕성을 먼저 확인하고 유럽을 정벌했어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도덕성이 없었다면 징기스칸은 유럽 정벌을 포기했을 거예요. 모든 게 바로 백성의 도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1년 1월 백성은 도덕이 없어요. 종교도 도덕이 없어요. 아버지도 도덕이 없어요. 할아버지도 도덕이 없어요. 자식도 도덕이 없어요. 선생님도 도덕이 없어요. 노동자도 도덕이 없어요. 사회단체도 도덕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산대요? 지금 강력한 자가 나와서 도덕을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권에 막혀버려요. 안 막힐 것 같아요? 막혀요. 다! 우리가 올바른 정치인을 뽑고자 한다면, 한 해 운세를 보고자 한다면, 1년 운세를 본다면 현재 국민의 도덕을 먼저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도덕이 있는 자를 뽑으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도덕 있는 자가 되것이 안 되것이요? 안 되죠? 제가 조원진이 가장 깨끗하지. 그래도 뽑으라고 하면 뽑것이 안 뽑을 것이요. 그 사람 대통령 안 되는데. 대통령 안 되는 사람을 왜 뽑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못된 게 줄다리기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거부터 폐단해야 돼. 내가 원하는 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백성이 도덕이 없으면 게임 끝. 희망이 없다. 2022년 희망이 없다. 소환 희망이 없다. 그러나 소환은 아직 아니에요. 5일날 봐야 돼요. 5일날 추울 것 같아요? 더울 것 같아요? 더울 것 같죠? 약간 추울 거라고 그랬는데. 예, 약간이요? 예, 이걸 봐야 돼요. 얼음이 꽉 얼어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저기 저수지 얼음이 꽉 얼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처럼 막 얼음이 이렇게 얼을 때처럼. 기억을 하세요. 백성의 도덕성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백성의 도덕을 강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백성의 도덕을 강화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가족을 똑바로 하세요. 종교를 떠나세요. 종교는 단지 가족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바른 거예요. 내 부인이 올바른 거예요. 내 자식이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역사를 속에서 위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위인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10년, 20년에는 도덕성이 바로 세워져요. 도덕성이 바로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도덕성을 바로 세우신 분이 있죠. 딱 15년 만에. 박정희밖에 없이요. 박정희가 15년 동안 도덕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을까요? 태극기를 보면 서라. 그 다음에 항시 애국가를 제창하라. 자리끈면 성실을 하라. 저축을 하라. 그리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라. 그리고 어떻게 했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게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게 개몽할 때 이 좋은 말은 개나 소나 다 아는 거 이거 경험이 없는 자들이 얘기하는 겨.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경험이 없는 자, 노력을 안 해본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요. 그런데 전 약사생부요 경험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뭘 했죠? 죽여버리시오. 그냥 발 죽여버린 겨. 거기에 딴지 거는 놈들이 있거든요. 꼭 그 놈을 반 죽여버려야 돼요. 국토건설할 때 어떻게 했시오? 반 강제적으로 있죠. 범죄자들을 쓴 경우도 있고요. 인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딴지 거는 놈 있으면 바로 구속시켜버려요. 죽여버리고. 독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합리적 독재. 살기 위한 독재. 대한민국 국민 근성은 조선시대 때서부터 거지근성이었거든요. 노비근성. 그 노비근성은 바로 자리끈면 성실이 없이요. 자기 이익주의요. 대가가 있으면 하고 대가가 없으면 안 해요. 미래라는 게 없어요. 단 10%만 빼고. 10%는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응집하고 뺏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성이 없었는데 단 90%들은 다 거지근성들이요. 이 거지근성들을 먼저 계도를 하려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하자 하면 안 나와요. 배급을 안 주는 겨. 밀가루를 주니까 이것들이 나와서 무조건 하는 겨. 배고프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이용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니들은 죽어야 된다. 왜?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니들은 희생을 해야 된다. 1970년대 사람들은 희생을 해야 된다. 1960년대 사람들은 희생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자리끈면 성실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 반대했던 세력들이 정치를 잡고 그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도덕이 없어진 겨. 그래서 항시 예언을 할 때는 양력으로 일일을 보고 또 소환을 보고 백성의 도덕성만 보면 그의 운명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해요. 종교가 뭐요? 가리킨다는 뜻이요. 올바르게. 근데 조개 좀 깨진 거 알지요? 박근혜 촛불 들은 거 다 깨진 겨. 기독교 깨진 거 알지요? 천주교 깨진 거 알지요? 원불교 깨진 거 알지요? 다 깨졌슈. 정교조 다 깨지고 대한민국 국민 촛불 들었던 것들 다 깨지고 아직도 깨지고 있어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겨. 이게 너무 답답한 겨. 그러니까 우리는 병신들이요. 병신. 한마디로. 그래서 2022년 백성은 병신이요. 조선초 유교를 들인 이유도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일까요? 고려 패망의 주 원인이 뭐요? 조선이 유교 때문에 망했시요. 그런데 실제 유교 때문에 망했을까요? 아니요. 고려가 어느 종교 때문에 망했시요? 불교 때문에 망했시요?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불교로는 절대적으로 도덕성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도덕은 평화 시기에 만들어진 종교라 그런 게. 불교가 사람 죽이래요? 호국불교도 있어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에 의해서. 그러나 그거는 호국불교예요. 그러나 실제 불교의 원천은 살생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업짓지 말라가 바로 불교의 이념이에요. 그런데 유교는 뭐죠? 얘가 까면 까는 교, 얘가 죽이면 죽이는 교.
이게 유교의 근본이요. 내가 강하면 절대적으로 침공이 안 들어와요. 내가 강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조금 욕심부리면 이웃 땅도 뺏어올 수가 있는 게 유교요. 그러나 그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고려장에 의해서 도덕이 완전하게 소멸됐고 원나라 침공 속에서 고려는 완전히 도덕이 없는 나라가 됐죠.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할아버지를 버리고. 그런데 어떤 교육하는 젊은 학자가 고려장은 일본 놈이 만든 거래요. 참 웃기는 소리요. 세천에 고려장이 8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산에 가다 보면 사발 같은 거 나오죠. 이게 다 고려장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내 부모를 버렸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신도는 불교로는 절대적으로 고려의 도덕성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불교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들은 부모를 버린 죄인들이니까 그들은 뿌리를 버린 죄인들이 스님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백성의 도덕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신돈이 결정했어요. 자기가 국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공자님 53대 손 공소 노곡 대장공 공주를 쫓아온 신하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제 할아버님이셔요. 제 할아버님을 통해서 성균관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교를 통해서 근본을 만들고 유교를 통해서 가족을 만들고 뿌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도덕의 근본은 가족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강하게 만들어야지만 도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고려, 국사, 신돈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오직 가족의 도덕은 유교밖에 못 만들어요. 내 아버지가 만들고 내 자식이 만들고 내 후손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제가 봐도 기독교가 만들 것 같아요? 지 부모 버리자고 하는 종교가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항시 가족주의로 가세요. 또 짬이 나면 그때 이웃주의로 가세요. 또 짬이 나면 동주의로 가시고 짬이 나면 군주의로 나가세요. 짬이 나면 대한민국주의로 가세요. 또 짬이 나면 전세계주의로 가세요. 요새 TV에서 어떤 단체에서 뭐 북극곰이 힘들어요. 10,000원씩 도와주세요. 그 이디오피아인가요? 굶어 죽고 있슈. 도와줘요. 근데 걔들은 딱 비행기 1등석 있잖아요. 600만 원짜리를 딱 타고 가네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한심하죠? 바로 요런 거예요. 그래서 항시 가족주의로 가고 내 가족이 여유 있을 때 주변주의로 가세요. 이게 바로 유교 정신이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걸 없애야 돼. 빨리 없애야 돼요. 합리적 인권은 냅두고 나머지 인권들을 없애야 돼요. 왜? 이웃 어른이 옆집 애들이 잘못했을 때 체벌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유교 정신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따끔하게 저 패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 안 들을 때. 이래야지만 도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교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도덕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학생들 자체도 마찬가지로. 아예 근본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참 도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도덕은 2035년에 시작돼요. 까마득하죠? 까마득해도 가르쳐 주세요. 답이 없이요.